자, 여러분 교재 33페이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국토계획책에서 광역도시계획을 공부할 주도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교재 33페이지 오시면 되고요. 33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부터 진도를 준비합니다. 광역도시계획.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공부했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단위가 뭐죠? 광역계획권이죠. 광역계획권. 그래서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 서울특별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연천군이 되죠. 연천군.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도시공간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줍니다. 이것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광역계획권. 그렇게 되죠.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행정계획이 무엇이 되는 거죠? 광역도시계획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의 그 개념을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꼭 넣어야 됩니까? 지정된 광역계획권. 이미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 그것이 광역도시계획이 되는 거죠. 네. 자, 이런 교재 33페이지. 자, 광역도시계획 의의와 성격. 교재 봅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친구들 밑줄 그으십시오. 밑줄을 긋죠? 네, 지정된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계획권이죠. 자, 이미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밑줄 쭉 그으십시오.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이게 광역도시계획이에요.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밑줄을 그어두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이런 교재 37페이지 오시면 됩니다. 37페이지 옵니다. 교재 37페이지 오면은 딱 중간에 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가 나와 있을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나와 있습니까? 네, 별표를 하시고요. 주로 이제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정답을 결정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대부분 얘도 정답을 많이 결정합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누가 수립할까요? 네, 박산에 들어오세요. 박산에. 자, 시장구수가 공동 수립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에 속하는 경우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에 속할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을 누가 수립합니까? 네, 관계되는 시장구수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은,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 봐주세요. 여러분 여기가 경기도 파주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여기는 인근의 경기도 연천군입니다. 경기도 연천. 이렇게 묶으면 무엇이라고 불러요? 광역계획권. 그렇게 되잖아요. 이때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했죠? 파주시랑 연천구수 한쪽에서 지정할 수 있어? 없으니까 파주시와 연천군은 같은 경기도 관할구역이죠. 그래서 이때는 경기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합니다. 그렇게 배운 거죠.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경기도지사 수립하지 않아요. 경기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예요. 광역도시계획은 관계되는 시장구수. 여러분, 여기 이 광역계획권에 관계되는 시장구수는 파주시장과 연천군수잖아요. 그러니까 파주시장과 연천군수, 관계되는 시장구수와 협의합니다. 협의해서 그 내용에 관하여,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면 공동 수립한다. 이 말입니다. 시장구수 협의해서 공동 수립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거죠. 둘을 계속 혼동해서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장구수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승인받잖아요. 시장구수 협의해서 공동 수립하는 승인받는 누구에게 승인받죠? 밑에 봤습니까? 위에 봤습니까? 위에. 경기도지사에게 승인받아야 돼요. 광역계획권 지정이 있어서부터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으면 경기도지사, 관할도지사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건에 봅니다. 수립권자 세 번째 건에 도지사 수립 나와 있죠? 도지사 수립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1번 같이 봅니다. 광역계획을 지정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동그라미.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구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누가 직접 수립합니까? 관할 도지사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칸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합니다. 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줄 거죠?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겁니다. 자, 광역구역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누가 수립하죠? 네,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거 원리를 알면은 나머지한테는 따라가는 거죠.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잠깐만요. 앞에 보세요. 연습해 봅시다. 여러분, 서울특별시 그리고 네, 파주, 연천을 묶으면은 광역구역권이 서울시, 경기도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광역구역권이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이때 광역구역권은 누가 지정합니까? 남쪽에 시도지사가 지정 못하니까 위에 누구죠?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구역을 지정해요. 근데 광역도시구역은 관계되는 시도지사입니다. 이 광역구역권에 관계되는 시도지사 누구죠?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광역도시구역 내용을 협의합니다. 협의해서 협의가 성립하면은 네,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구역 승인받죠. 누구에게? 국토부 장관에게. 시당구수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구역 승인받죠.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원리가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원리가.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시도지사는 협의해서 공동으로 광역도시구역을 수립하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 몇 년 내에 승인 신청을 하게 됐죠? 광역구역권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관계된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구역에 대해서 그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는 거야. 그럼 누가 직접 수립하죠?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 그러니까 하나의 원리라면 나머지는 따라가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잘 보시고요. 그럼 이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광역도시구역을 협의해서 공동 수립하고 3년 내에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해야 되는데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어요. 그럼 누가 수립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구역을 수립한다 이 말입니다. 똑같아요, 원리가. 그래서 국토부 장관의 수립, 국토교통부 장관의 수립 교재봅니다. 밑줄 그십시오.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구역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정부 즉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수립합니다. 중앙정부가 법률에 따라서 수립하게 될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구역 수립이 필요하면 누가 수립하죠? 국장. 그 다음에 2번 광역구역을 지정한 날부터 몇 년? 3년 동그라미. 3년이 지날 때까지 시도지사, 관계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구역 승인 시정이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누가 수립하죠? 국장.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 다 했고 이해도 다 됐죠. 그 다음에 고개를 들죠. 고개 드시고 그 다음에 설명 듣습니다. 집중. 근데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광역도시구역 내용을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협의는 널리 이루어집니까? 불성립할 수 있습니까? 협의는 성립하지 아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협의했는데 협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럼 공동 수립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시도지사가 협의가 안 되면 조정을 신청합니다. 우리끼리 협의해도 안 되니까 협의 내용을 조정해달라고 신청해요. 광역도시구역 내용을 조정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합니다. 누구에게? 국장에게. 단독 또는 공동으로. 어느 한쪽에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다시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구역 내용 수립에 대해서 협의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뭐 할 수 있다고? 조정을 신청합니다. 근데 조정 신청은 공동으로 하나 합니까? 아닙니다. 단독 또는 공동.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 신청이 가능해요. 어디에? 국토교통부에. 그때 만약에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조정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잖아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광역도시구역 내용을 협의했는데 협의가 안 됐어. 안 되니까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조정 신청한 거예요. 그럼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조정 신청했다는 것은 당사자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잖아. 이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합니다. 기한을 정하여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관계되는 시도지사가 다시 한 번 더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를 권고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국토부 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직접 광역도시구역 내용을 조정하도록 하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구역을 조정하면 광역도시구역 수립권자는 그 조정 내용을 무시해야 됩니까? 광역도시구역 수립의 의무주로 반영합니까? 광역도시구역 수립의 의무주로 반영해서 광역도시구역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연습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걸 연습하고 외우라는 게 아니고 한번 들어보고 잊어버리고 또 3, 4월에 들어보고 또 잊어버리고 그리고 5, 6월에 들으면은 좀 꽂혀 있어. 그때 좀 서서히 이제 익숙하게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꺼번에 다 외우고 다 이해하려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구경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구경하시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시작하셔야 돼요. 금방 이 내용을 또 필기하고 싶죠? 막 필기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체크해 드릴 거예요. 공부할 수 있도록 다 챙겨드려요. 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로 오시냐면은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오면은 심화학습이라고 왼쪽 위에 박스가 보일 거예요. 보입니까? 네. 자, 제일 위에 제목이 심화학습이잖아요. 자, 거기 읽어드립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읽어드립니다.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시도지사. 시도지사 미칠 것입니다. 시도지사 미칠 것이고요. 손 떼고. 자, 시도지사.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은 공동 동그라미, 단독 동그라미, 공동 또는 단독으로 누구에게 국토교통장관을 줄 것입니다. 시도지사는 국토교통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설명했으니까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2번 국토교통장관은 단독 동그라미,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간에 협의를 권고할 수 있고 국토교통장관이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국토교통장관은 직접 광역도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3번 국토교통장관은 조정 신청을 받거나 직접 조정을 할 경우에는 중앙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광역도시 내용을 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줄 다 끄십시오. 4번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 즉 수립권자는 국토교통장관의 조정 결과를 무시합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됩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반영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걸 설명을 듣고 조문을 읽어서 수업을 하는 목적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면은 정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올까요? 문제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자, 교재를 보고 O와 X로 판단하면 돼요. 교재 보고 대답하십시오. 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가 그 내용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하나요 국토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옳겠습니까? X.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대한 협의가 불성립 시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토부장관에게 조정 신청이 모두 허용이 돼요. 공동으로 하나요, 단독으로 하나요, 이런 표현은 틀리게 돼요. 예를 들면 시험 문제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할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조정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자는 이를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옳겠습니까? X. 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지문이 구성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나중에 문제를 만들어서 또 연습을 또 해요.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바꿔서 출제하게 돼요.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렇게 해서 서서히 이제 선수가 되어가는 거죠. 일단 이렇게 들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으로서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 구역에 속하면은 시장구소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하고 두 개성의 시도에 걸치면은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한다. 시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구에게 승인받죠? 시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시장구소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구에게 승인받죠?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을 공부한 거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서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시도지사는 누구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죠? 국장에게. 단독으로 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의 협의를 권고할 수 있고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누가 직접 조정합니까? 국토부 장관이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명을 드려서 혼자 교재를 익숙하게 교재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듣는 거라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자꾸 연습하면 익숙해지고 그대로 조문이 떠요. 자,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었죠. 자, 그러면은 잠깐만요. 우리는 지금 자, 국토계획 측에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광역계획권 지정에 관하여 공부했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지정하는지. 맞죠?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기 위해서 행정계획이 수립됩니다. 뭐죠?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를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교재를 전부 다 합니까? 필요한 부분 합니까? 필요한 부분. 즉, 나올 것만. 아니, 우리 몸이 가려우면 그 부분만 긁어야 되잖아, 이렇게. 온몸을 긁으면 피만 나잖아. 그 부분만.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고 많이 쫄았죠. 800페이지 분량이야. 그죠? 공법은 750페이지 분량인데, 아니,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이거 750페이지 분량인데, 저는 강의를 몇 페이지라고 하냐면요. 제가 강의들이 이렇게 밑줄 끄고 칠해주는 부분을 모아보면 한 220페이지, 230페이지 이내로 줄여드립니다. 다 해야 됩니까? 나올 거만 합니까? 나올 것만. 그리고 나중에 부동산 전문가로서 필요한 전문 지식만 전달해 주면 되지 뭐. 우리가 학문 연구하는 것도 아닌 거 다 이해하고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쓸데없이 생각하는 필요 없죠. 나올 것만 하는데 나올 것만 믿어도 됩니까? 되죠. 그걸 못했다면은 이 바닥에 이렇게 그죠? 공포 제일 오래 가겠다 그랬죠? 올해 이제 22년 차. 22년 동안 이 바닥에 버티지 않죠. 주요 브랜드에서.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책자 넘기겠습니다. 자, 광역계획권하고 광역도시계획 설명했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자,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직이라면은 광역계획권 안에,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 안에는 한 개의 도시와 군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의 도시, 하나의 군 단위로 다시는 국토가 계획이 됩니다. 무슨 계획이죠? 도시군계획. 그 도시군계획에는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 도시군기본계획이고, 그 장기적인 방향과 목표에 맞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6개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뭐죠?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뭘 하죠? 도시군 기본계획 공부한다고요. 도시군 기본계획. 자, 이런 교재 42페이지 오시면 되죠. 42페이지. 교재 42페이지 도시군 기본계획 찾으셨습니까? 네, 오른쪽으로 넘어옵니다. 오른쪽에 43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도시군 기본계획 의의와 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하면 읽어드립니다. 지금부터 밑줄을 끄면서 따라옵니다. 제가 읽으면 줄 거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까지. 특별시부터 시까지 줄 것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까지 줄 거예요. 시까지 줄 것이라고 했죠. 혹시 그 뒤에 군까지 줄 것이면 책 찢어버리고 다시 사면 돼요. 네. 자, 여기까지가 군입니까? 도시입니까? 도시가 돼요. 도시.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시. 여기까지가 도시입니다. 도시.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명칭이 제주특별자치도고,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 전부를 하나에 뭐로 봅니까? 군으로 봅니까? 도시로 봅니까? 도시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를 도시라고 하는 거죠. 도시 또는 군, 그런 뜻이요. 군 동그라미. 이렇게 도시군 기본계획은 한 개의 도시 또는 한 개의 군 관할구역에 대하여,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됐죠?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관할구역에 대하여 줄 것이십시오.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까지. 종합계획 이상 그 뒤에도 줄일 것인 분은 또 책 찢어버리고 다시 쓰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놓고 의라고 적으면 되죠.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의의가 됩니다. 의의 적으시면 돼요. 의의라고 적어두고 그대로 고개만 딱 들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주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중에서 무엇을 공부하는 거죠? 도시군 기본계획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뭐죠? 도시군 계획이잖아요. 그죠? 그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공부하죠?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중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테마 주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이니까 일단은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일까? 도시군 기본계획의 의의를 지금 밑줄 거죠. 밑줄 거 되겠죠? 도시군 기본계획이 뭐냐면요, 한 개의 도시죠. 한 개의 도시. 아까 어디까지가 도시인지 알겠죠?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시. 여기까지는 도시가 되는 거죠. 시, 도시 또는 군, 도시 또는 군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 또는 군 간헐 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무슨 계획이죠? 종합 계획이 도시군 기본 계획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요. 이 부분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이다. 도시군 기본 계획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이라는 거죠. 도시 또는 군 간헐 구역에 대해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이 도시군 기본 계획이에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할게요. 문제 낼게요. 잘 듣고 대답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서울시의 장기적인 인구계획, 교통계획, 주택계획, 토지용계획, 환경계획, 복지계획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오죠. 그래서 무슨 계획입니까?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합계획. 그러니까 부산시 도시군 기본계획 안에는 부산시의 장기적인 인구계획도, 주택계획도, 교통계획도, 환경계획도, 복지계획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정 부문별 계획입니까? 종합계획입니까? 종합계획. 종합계획은 아니라는 거죠. 무시 아니죠. 특정 부문별 계획. 부문별 계획이 아니고 종합계획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종합계획이 무엇인지 이해하셨죠? 이해를 못하면은 밑줄 긋고 이 조문을 자꾸 암기만 하면은 문제, 아까 그렇게 응용된 문제를 맞출 수 없는 거야. 도시 또는 군이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그 도시와 군의 장기적인 인구계획과 교통계획, 환경계획, 주택계획, 교육계획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오 믿겠습니까? 오라고 표현을 못하는 거잖아. 문제가 그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듣고 조문을 보고 풍부하게 그 조문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응용된 문제를 맞출 수 있지. 뭐. 암기 방법을 왜 해요? 그죠? 암기하던 방법,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조문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현장에 적용해서 전문가가 되고 실험이 되어야죠. 공간구조, 그리고 장기 보면 장기. 도시군 기본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그때 장기가 몇 년이냐면 옛날에는 20년 단위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그 법이 폐지가 된 지 없어진 지 오래된 거예요. 그럼 지금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지만 그 장기가 10년인지 20년 단위인지 15년 단위인지 법상 명시적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10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나 군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10년을 단위로 수립한다. 오 믿겠습니까? X. 객관식이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장기에 대한 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지. 그 다음 장기만 외워서는 될 일은 아니잖아 보니까. 그러면은 밑줄을 꽂고 외워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된다고. 암기하는 방법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라니까. 그죠? 듣고 풍부하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간구조. 1년 정도 공부하신 분에게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공간구조가 뭐죠라고 물으면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 지금 인터넷 강의로 수업해 보신 분, 저 눈을 보실래요? 인터넷 강의 수업하시는 분, 저 눈 보시고 여기서 공간구조가 뭐죠? 잘 안 되죠, 상상이. 그죠? 네, 도시군 기본계획. 공간구조. 공간구조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요.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서울시의 공간구조가 계획됩니다. 도시의 공간이 계획된다 이 말이죠. 보여드릴게요. 여기 서울이면은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도시의 공간이 계획돼요. 서울시 관할구에서 이만큼은 앞으로 주거 공간으로 할 거야. 그 다음에 이만큼은 녹지 보존을 위한 공간으로 할 거야. 녹지 보존을 위한 공간으로 할 거야. 그리고 여기도 녹지축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녹지 공간으로 보존할 거야. 그리고 여기는 서울시 관할구에서 이 공간은 앞으로 업무 중심의 도시 공간을 배치할 거야. 여기는 유통 기능을 담당하게 될 도시 기능을 배치할 거야. 여기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그리고 연구 개발을 위한 도시 공간을 배치할 거야. 그리고 여기는 스포츠 문화시설을 위한 도시 공간을 배치할 거야. 이게 공간구조 계획입니다. 진짜 이렇게 현장을 연결하니까 알게 되는 게 좀 풍부해지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아파트 단지
그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가 개발된 것은 하루아침에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로 개발된 게 아니고요. 이 도시의 도시공 기본계획으로 옛날에 녹지 보존을 위한 공간입니까? 주거 공간입니까? 주거 공간으로 공간 계획이 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에서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가 건설된 겁니다. 지금 강남역 사거리 테헤란로 주변에 업무용도의 빌딩이 건축된 것은 강남을 신도시로 개발하기 전에 서울시 도시공 기본계획으로 그 지역에 업무 중심의 도시공간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해두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땅을 샀는데 이게 주거 공간으로 공간 계획이 된 지역에 1억어치 땅을 사고요. 업무 중심으로 공간된 지역에 똑같이 1억으로 땅을 샀지만 출발은 똑같지만 나중에 30년 뒤에는 주거 공간의 땅값이 비쌉니까? 업무 중심으로 공간 계획이 된 지역의 땅값이 비쌉니까? 업무 중심의 빌딩이 높은 지역이 훨씬 땅값이 비싸겠죠. 똑같이 1억으로 출발하지만 나오신 후에 20년 뒤에 이 지역의 땅을 사두신 분은 10억이고 이 지역의 땅을 사두신 분은 50억이 되는 거죠. 출발은 똑같지만 20년, 30년 이후에 그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등급을 바꿔줄 수 있는 공간 구조 계획을 하는 계획이 기본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하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천천히 가되 좀 몸속에 녹아들게 이것을 많이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강의고요. 인터넷 강의를 한두 번 반복하면은 금방 이게 몸속에 녹아들어요. 진짜 내 것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은 고민하는 게 뭐죠? 외우면은 내 것이 아니죠.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내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외웠는데 가방 들고 가면은 재채기할 때 이렇게 확 나와버리고. 그죠? 좀 어긋난 일을 생겨서 화가 좀 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말이야. 그죠? 열심히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모의고사 망치고 일요일날 술 한잔 가득하고 취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뭘 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막 그렇게 되고. 좀 스며들게 몸속에. 몸이 기억하게. 그죠? 도시군 기본계획이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인지 알겠죠? 한 개의 도시와 한 개의 군 관할구에 대해서 기본적인 도시의 공간 구조를 계획하고 이제 공간 구조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도시나 군지기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를 정하는 부문별 계획입니까? 종합계획입니까? 종합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내용.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떤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일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본서 보십시오. 43페이지를 보시면은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박스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에 정책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죠?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몇 개가 편집되어 있죠? 큰 번호가 12개잖아요. 12번에 또 작은 번호가 기억번호 들어가 있잖아요. 대충 번호가 10개 넘는 것 같아요. 그 10개 넘는 것을 이제 완벽하게 수험 준비를 위해서 잘 외우십시오. 라고 하고 제가 암기방법을 가르쳐 드리면은 15개 다 외울 일 생각하면 공부할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왜 그걸 다 외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외우지 않고 시험에 나올 것만 외우려고 저 찾아오신 거 맞죠? 그리고 돈 내신 거예요. 돈 냈다는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 돼요. 돈을 내신 거라고. 그러니까 공짜로 수업 듣는 겁니까? 지금 돈 낸 겁니까? 돈 내셨으면은 그 돈 아까운 줄 알고 챙겨가야 되는 거잖아요. 물건 사러 가서 돈만 내고 옵니까? 물건 가져옵니까? 꼭 가져와야 되듯이. 여러분도 지금 물건, 강의라고 하는 지식이라는 물건을 사신 귀한 손님분들인 거야. 돈만 내고 그 지식을 안 가져가시면 저는 미안하잖아요. 챙겨 못 드리니까. 저를 미안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다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1번.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무엇을 정할까? 12개 있죠? 그 12개 중에서 나올 것만 찍어 드릴 거예요. 졸다가 못 듣게 작게 이야기해 버려야지. 1번. 체크하시고 빨리 1번. 3번. 6번. 아무리 쳐다봐도 리바이벌 안 해요, 이제. 한 번뿐이야. 한 번. 다시 반복 안 할 거야, 이제. 그럼 이제 오늘 결석하신 분에게 우리 몇 번을 공부하라고 해줘야 됩니까? 1, 3, 6을 공부하라고 하면 안 되죠. 오늘 안 오신 분 있잖아. 그 결석하신 분에게는 다음에 오면은 1번, 3번, 6번 빼고 나머지 쓸데없는 걸 다 외우라고 이야기해야지, 뭐. 그죠?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
그래, 그래서는 안 되고. 자, 1번 줄 것이십시오.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을 내용하는 계획이 도시군기본 계획입니다. 됐죠? 3번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이죠.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이에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리고 6번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 맞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는 책 보고 가니까 다 외웠습니까? 다 외우고 가잖아요. 어제 밤새 잘하는 척 하려고 어제 밤새 외우다니까 이걸. 사실은 전 2달 동안 책 하나도 안 보고 다 합니다. 근데 이거 사실 800페이지 분량을 다 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니까요. 안 돼. 해보시면 안 돼요, 이거. 다 외울 것 같죠? 2달 동안 책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책을 보죠? 밑줄도 그어드려야 되니까. 이걸 앞에만 쭉 듣고 있다가 화면 제가 지워버리고 나면은 잘 봤는데 머릿속에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그럼 뭘 봐야 되죠? 책을 봐야 되는데 책에 밑줄로 안 그리면 어디에 봐야 될지 모르잖아. 그럼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낭비하잖아.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교재 읽어드리고 줄도 꺼드린 거예요. 착하죠? 생각보다는. 이거 지금 찍어드린 거, 이거 지금 1번, 3번, 6번을 내용을 하는, 이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뭐죠? 도시군기본계획이에요. 근데 이렇게 적어 놓고 외워도 지금 가슴에 좀 와닿아요? 와닿진 않아요? 와닿진 않잖아요. 그냥 와닿아야 이해가 된 거거든. 그래서 설명 좀 하려고. 제가 이걸 좀 연구 좀 했는데 설명하려고 좀 해도 되죠? 아니, 준비를 많이 해왔다니까. 이걸 들어주셔야 돼, 이걸. 그렇죠? 설명할 거라고. 오빠의 강의 좀 하지. 잘한대요. 아니, 우리 송혜 선생님도 형님인데, 그죠? 전국 노래자랑 할 때, 그죠? 저도 뭐, 오빠야죠? 자, 보시고. 지역적 특성,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을 내용을 한다. 저 봐주세요. 그럼 대구광역시 알죠? 대구시 알죠? 대구광역시, 그죠? 네. 그 친구는 모를 거야. 친구는 그냥 가만히 있어. 40대 이후만 알 수 있는 내용이야. 가만히 있으면 되지. 기 맞고 있어요. 알겠죠? 20대는 기 맞고. 자, 대구는 1970대, 80대, 대구는 어떤 산업이 발달한 도시였을까요? 반도체, 신발, 자동차, 조선, 항공, 제철, 섬유. 뭐죠? 섬유. 지금 섬유라고 답하신 분 다 40대 이후에. 섬유 산업의 도시였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970대, 80대까지 대구는 섬유 산업이 발달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지역적 특성이 뭔지 알겠죠? 한 방에 해결됐잖아요. 그 다음에 1970대, 80대 대구를 대표하는 농산물은 쌀입니까? 보리입니까? 콩입니까? 조입니까? 옥수수입니까? 제가 농사짓는 들깨입니까? 사과의 고장이었습니까? 사과는 대구였습니다. 근데 지금 대구를 대표하는 산업이 섬유 산업입니까? 섬유는 그 국민소득이 5,000달러 이하가 될 때, 그죠? 그때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노동 집약직이기 때문에 지금 3만 달러 우리 선진국에서는 이거 배짜기에서 여러분 아파트 살고요. 아빠 차, 엄마 차, 아들 차, 딸 차 이렇게 차 가지고 못 굴립니다. 맞죠? 우리 직물 공장에 다닐 때는 그거 못 했다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보다 좀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로 다 여기서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노동력이 비싸니까 그죠? 다 가버리고 문 닫았잖아요. 지금은 고부가가치 염색 단지 정도 남아있답니다. 직물에 섬유와 관련된 것은.
아주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그 염색 가공, 그죠? 이런 기업만, 단지만 있는가 봐요. 그리고 사과는 있는데 주산지는 아닙니다. 왜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 사과는 추워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과를 재배해서 북방 한계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자꾸 옮겨가가지고 요즘에는 경상북도 쪽에 강원도 바로 밑에 경상북도인데 행정구역은 경상북도인데 진짜 강원도 밑에 그 영주시, 청송군, 경상북도 이런 곳이 사과의 주산지고요. 그리고 또 강원도 태백 또 이런 것도 사과의 새로운 주산지로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과를 재배해서 북방 한계에서 올라가니까 사과의 주산지로서의 대구의 명성은 옛날 같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옛날에 1970년대, 80년대 대구의 지역적 특성은 섬유 산업이 발달한 도시였고 또 사과의 주산지로서 지역적 특성이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첨단 디지털 산업 시대로 돌아가고 있고, 그죠? 지구 온난화 등 변화로 이 지역의 지역적 특성은 그대로입니까? 바뀔 수밖에 없습니까? 바뀔 수밖에 없잖아. 그럼 대구는 옛날에는 이런 지역적 특성이 있었지만 앞으로 10년, 15년, 20년 이후에 이 도시가 어떤 지역적 특성이 발휘되는 도시로 발전할 것인지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됩니까? 계획이 필요합니까? 계획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어떤 도시나 군직이 장기적으로 어떤 지역적 특성이 발휘되는 도시로 발전할 것인지 그 도시가 수립하는 각종 행정계획이 나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지시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이제? 그러면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는 어떤 지역적 특성이 있죠? 세종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 지역적 특성이 있는 도시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죠. 부산광역시는 어떤 지역적 특성이 있죠? 1970년대, 80년대는 아마 신발 산업의 메카모 그렇게 해서 부산을 대표하는 산업도 신발 산업이었고 동맹목재가 있을 때는 합판, 목재 산업이었잖아요. 지금 신발이 이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산업은 아니잖아요. 목재, 합판만은 목재 가공이 이 지역의 주요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원래 기계공업으로 첨단 디지털 단지로 조선으로 이렇게 바뀌고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은 어떤 도시나 어떤 군직이 장기적으로 어떤 지역적 특성이 발휘되는 도시를 발전할 것인지 그 도시가 수립하는 각종 행정계획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지시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과 개발이죠. 여러분 도시군 기본계획은 단기계획입니까? 장기계획입니까? 장기계획. 그럼 여기서 토지 이용은 장기적인, 적어놓으시면 책에다가 앞에다가 장기적인. 그럼 이 부산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어떤 지역의 토지를 개발할 것인지, 그러면 10년, 20년 후에 개발될 땅은 부산시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계획을 해두는 거죠. 그럼 땅을 살 때 부산시 도시군 기본계획 연구를 하면은 10년 이후에, 15년 이후에 개발할 용도로 계획된 지역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그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그 현장을 찾는 자가 컨설팅을 잘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지역에 내 고객으로 하여금 땅 사게 만들어서 고객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으면은 그 공인중개사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고객을 땅 사기 위해서, 잘못 사기 위해서 고객을 전가자로 만들어버리고, 법적으로 거래를 잘못하기 위해서 소송에 걸리게 하고, 그런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용서하지 않는 거잖아. 고객을 땅 사게 하고 집 사게 만들어 부자로 만들어주는 공인중개사, 법적으로 안전한 거래를 도와주시는 공인중개사, 그게 진리 아니냐는 얘기죠. 그 다음에 6번.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밑에 적으십시오. 도시 기반시설. 예를 들면 무엇이 있죠?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공항, 항만, 종합운동장 등이 전부 도시 기반시설이라고. 도로, 지하철 등 그렇게 적어두면 끝이죠. 도로, 지하철, 상하수도, 학교, 공원, 광안대교 이런 건 전부 기반시설이라고. 이 기반시설 중에서 단기적인 겁니까? 장기적인 겁니까? 장기적인 거. 적어놓으십시오. 장기적인 기반시설. 장기적인 기반시설. 그러면 우리 부산 광안대교는 하루아침에 설치가 결정됐을까요? 장기적으로 해운대와
그리고 부산 남구를 한 방에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관광 산업에도 도움이 될 강안대교를 언젠가는 건설하겠다고 10년, 15년 전에 미리 논의가 있었고 계획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큰 대교를 하나 만들거나 신항만을 건설하거나, 그럼 신항만도 하루아침에 건설되는 겁니까?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전부 장기적인 기반 시설이잖아요. 새로 조성이 될 항만, 먼 훗날 새로 조성이 될 신공항, 먼 훗날 새로 건설해야 될 대교, 먼 훗날 새로 만들어야 될 대공원, 먼 훗날 설치해야 될 야구 돔 경기장 설치 등등은 단기적인 겁니까? 장기적인 겁니까? 장기적인 기반 시대에 관한 사항 등은 도시공 기본계획 계획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내용을 해요. 그럼 시험 쳐야 되니까 동그라미 1번 정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행정계획이 뭐죠?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이 뭐죠?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누가 수립할까요? 수립권자.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험에 제일 여러분 정답을 결정해서 제일 중요하지 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네, 이런 교재 44페이지 오세요. 이런 교재 44페이지 오면은 저 밑에 큰 4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이 나와 있을 겁니다. 1번 수립권자 별표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3번의 수립 제외 대상 지역도 네,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 앞에 찍으십시오. R이 뭐죠? 리딩. 지나갈 때마다 읽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공급션에 R 표시를 해드리면 뭐죠? 지나갈 때마다 읽어보자는 표시입니다. 알겠죠? 리딩 읽고 지나갑시다. 그런 표시예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밑줄 쭉 끄시고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밑줄을 쭉 끄시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저를 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이런 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마 정답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일 거예요. 그래서 별표해드리잖아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별표 좀 하시고 이렇게 별표를 해두면 막 외워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군수가 이를 수립한데 막 외우시거든. 그렇게 외우는 순간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시험에 나오면 정답을 못 찾을 확률이 높아요. 외우지 마시고 외우지도 말고 앞으로 잊어버리지도 마십시오. 큰일 났죠, 이제. 외우지도 못하고, 잊어버리지도 못하고, 이제 큰일 나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라고 잘 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모두 도시군 계획에 해당하죠. 맞죠? 그럼 도시군 계획은 수립한 단위가 뭐죠? 대한민국에는 모든 도시는 그 도시를 단위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되는 거죠. 그러면은 부산광역시 도시군 기본계획은 부산광역시 관할구역 단위로 부산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경남도지사 수립해야 됩니까? 서울시장이 내려옵니까? 제주도지사 건너옵니까? 김해시장 수립합니까? 부산시장 수립해야 됩니까? 당연하게 아니에요. 그걸 왜 외우냐고. 저는 외울 일이 없는데 보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누가 수립해요? 하면은 거의 대답을 잘 못해요. 자꾸 외운 걸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안 나오는 거죠, 이제. 맨날 점심 먹고 나면서 외웠는데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시험 치면 답은 뚝 틀리고 나오고 그런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하시라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계획이고 도시군 계획이란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단을 수립하니까 대한민국에는 모든 도시의 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고 모든 군수는 관할구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 맞잖아요. 제일 큰 도시부터 불러주십시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제일 큰 도시부터 서울특별시장, 6개 광역시의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지역은 시장. 이때 시장은 누구냐면 특별지역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의 시장이잖아요. 경남 창원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성남시, 경북 경주시, 그죠? 전남 여수시, 목포시, 순천시, 그만할래. 이런 시의 시장들이 다 수립하고. 군적은 뭐죠? 군소 수립하는 군수가. 외울 일이 아니구나.
네. 여기까지 봐주십시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여기까지는 광역입니까? 기초입니까? 광역자치단체죠. 아까 절을 보시고요. 광역자치단체 5개 어떻게 되죠? 절을 보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되죠?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그 다음에 도. 혹시 금방 시라고 하신 분은 시. 도, 그죠? 도. 네, 그렇게 되죠. 그럼 여기까지는 광역자치단체라고. 그 다음에 봐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광역자치단체입니까? 기초자치단체입니까? 기초자치단체가 돼요. 이쪽이 재정자립도가 더 높을까요? 기초가 재정자립도가 높을까요? 광역이 높을까요? 광역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높아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그러면은 스스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계획을 하고 재원을 마련해서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스스로 재원을 마련해서 사업을 할 수 있죠. 그럼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공개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쪽을 보시라고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가 아닌 시는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가 아닌 시 중에서 창원시는 여기에 해당되죠. 근데 경남 창원시는 법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지만 실제적인 급은 광역자치단체만큼 돼. 인구나 경제대역이. 그래서 광역시 성격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말고 시중에서 여러분 강원도 태백시 하면 무엇이 기억납니까? 옛날에는 탄광 도시였죠. 탄광은 지금은 우리 주력이 아니잖아요. 그죠? 생산의 주력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강원도 태백시 하면은 나는 강원랜드 정도, 카지노. 그러니까 탄광 사업이 사양 산업이 되니까 그 도시에 그래도 경제에 활력을 주려고 정책적으로 거기 카지노, 강원랜드를 준 거예요. 그곳에 세금 받을 수 있죠. 다른 데 세금 받을 곳이 별로 산업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재정자리도 낮은 거죠. 경북 영주시 하면 무엇이 기억나요? 경북 영주시 하면은 무슨 산업이 발달했죠? 난 발달한 산업이 기억이 나는 게 없어. 바다가 없으니까 조선도 없고, 자동차 공장도 없는 것 같고, 반도체 공장도 못 들어봤고, 기계공업이 발달한 도시라고 외워본 적도 없고, 세금 받을 곳이 별로 없겠죠.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문화, 전통의 도시, 선비의 고장. 세금 받을 일은 별로 없죠? 재정자리도 낮죠. 저기, 강원도 횡성군, 무엇이 기억납니까? 한우 고장. 소에게 세금 받을 일은 그렇게 많이 없죠. 그죠? 재정자리도 낮아요. 한평하면, 전남 한평하면 나비 축제 기억나죠? 얼마나 해먹을 산업이 없으면 나비 축제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비 그 지역의 자연환경을 잘 활용해서, 그죠? 그 나비 축제를 해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 치열하게 살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마음의 어떤 힐링, 휴양을 줄 수 있잖아요. 또 아이들에게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줄 수 있는 기반은 아이들이에요. 나비 축제 하는 거죠. 나비에게 세금은 못 받겠죠, 많이. 물론 그 축제에 오신 분들이 돈 쓰고 가니까 지역 경제에 조금 도움은 되겠죠. 그러니까 재정자립도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봐요. 이 재정자립도 낮은 시군은 아무리 도시공기본교육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잘 하더라도 재원을 마련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재원을 마련해서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럼 돈 줄 사람에게 그냥 해야 되니까 계획을 승인받아야 됩니까? 승인. 그래서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시공기본교육은 누가 수립한 것만? 시랑 군수가 수립한 기초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공기본교육만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국회에서 법이 만들. 이게 입법의 원리입니다. 그럼 시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수립한 도시공기본교육은 국토부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도시공기본교육은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 믿겠습니까? X.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공기본교육은 승인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나올 거만 뽑아주잖아요. 지금 나올 거만 뽑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렇게 나오면 국어적으로 완벽하거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가 수립한 것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시장군수 수립한 것은 도지사. 국어적으로 틀린 건 아니잖아. 법적으로 틀린 거지. 그러니까 국어적으로 맞으니까 그러면은 또 그런가 보다.
저러면 또 저런가 보다. 실컷 외우고 답은 뚝 틀리고 공법 22점 맞아 나오고 막 그렇게 된다고. 44페이지 제일 밑에 3번 내려옵니다. 3번. 수립 재배 대상 지역 나와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 규모, 인구 감소율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 내지 않은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보십시오. 45페이지 제일 위에 봐요. 45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1번, 2번이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2번을 앞으로 묶어서 빨리 적으십시오. 빨리 앞에다가 생략.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이죠. 생략 요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과 2번 중 한 개의 요건에 해당하면 동그라미 1번과 2번 중 한 개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 또는 구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합니까? 아니할 수 있습니까?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수도권 정비 급급상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수도권 동그라미 합니다. 빨리 동그라미 합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이때 수도권은 적으십시오. 서울, 경기, 인천이에요. 수도권 정비 계획급상 수도권은 어디죠?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정비 계획급상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그 뒤에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시 또는 군이죠. 그때 광역시 동그라미 합니다. 이때 광역시는 6대 광역시예요. 6대 광역시.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6대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시 또는 군으로서 밑줄 그십시오. 인구 얼마? 10만 명 이하. 10만 명 이하인 작은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합니까? 아니합니까? 아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경상남도 산청구는 수도권 정비, 수도권에 해당해요? 안 해요? 아니잖아요. 6대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인구가 10만 명 이상일까요? 미만일까요? 미만이에요. 그러면 경남 산청구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합니까? 아니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이럽니다. 2번.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구역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광역도시구역이 수립된 시 또는 군으로서 해당 광역도시구역 안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모두 그 광역도시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이라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합니까? 아니할 수 있습니까? 아니할 수 있다. 여기요. 어떤 시군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그 시군이 수립하고자 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상위 계획에 있는 광역도시구역 안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굳이 그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합니까? 아니할 수 있습니까? 아니할 수 있어요.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광역도시구역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그 광역도시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이 수립하고자 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광역도시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굳이 해당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합니까? 아니할 수 있습니까?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외워야 됩니까? 지나갈 때 읽고 지나가면 됩니까? 읽고 지나가면 돼요. 리딩. 읽고만 지나가시면 되죠. 시험도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수도권 정비 우선 수도권에 해당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거나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구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고. 믿겠습니까? 여기서 수도권 정비 수도권에 해당하면 안 되죠. 해당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느냐 아니고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얼마? 10만 명 이하. 그럼 인구 8만 명, 인구 4만 명은 전부 10만 명 이하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합니까? 아니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책자 넘깁니다. 넘겨서 여러분 교재 48페이지 오세요. 여러분 교재 48페이지 오셔서 7번 도시군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라고 나와 있죠. 여기를 이제 펼쳐놓고 잠시 휴식하고 이것을 휴식하고 들어서 살짝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교로 진도를 받아가게 돼요. 쉬었다 갑시다.